안녕하세요. 벨라부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에 첫 방송을 했는데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 위해서 더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언어와 발성 에 대해서 그리고 후두 구조와 발성, 청각과 발성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얘기를 10분 안에 하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어와 발성이라는 거는 그 나라의 민요들을 보면은 그 나라의 언어 위치를 목소리의 구조와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악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대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피를 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옛날엔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의 말의 위치가 목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장점은 뭐 성대를 잘 쓰기도 하지만 이 언어적으로 의성어 의태어를 잘 발음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지만 강하게 쓰다 보면은 성대에 무리가 올 수 있는 그런 언어적인 구조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작곡되어 있는 오페라의 언어 이태리 말이 이 노래하기 가장 좋다고 얘기하죠. 모음도 아, 에, 이, 오, 우밖에 없습니다. 물론 복모음이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이 다섯 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말은 상당히 앞에 있고 밝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때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던 게 아반띠, 마스케라 앞쪽에 마스케라를 사용해라 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스케라 하면은 이제 뭐 영어로 마스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지만 외국 영화를 보면 중세시대 때나 이럴 때 가면 무도회 같은 거 보면 가면을 요렇게 요 정도 안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요 안에를 뭐 울려라 써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를 쓰되 아반띠 돼서 써야 된다라는 이태리 선생님들이 말이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요는 목에 있다 보니까 에에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방법이지만 이태리는 나폴리 민요를 보면 오솔레 미오나르 이런 나폴리 민요를 보면 깨벨라 꼬잔나 요른나 다이솔레 이런 식으로 소리가 밝아요. 거기서 성악이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여기서 발성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적인 구조가 되게 중요하죠. 영어 같은 경우는 약간 위쪽에 아주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ow are you?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음을 잘 내고 근데 소리는 조금 얇죠. 하지만 고음에 특화되어 있는 발성이고요. 독일은 구텐 타크 이렇게 아주 약간 뒤쪽에서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나 바리톤들이 많이 태어난 이 동구권이나 소련 쪽은 그 소련어가 이 성대 밑쪽, 소토 라린지 쪽을 잘 울려요. 이 흉성을. 그러다 보니까 그 더 저음 파트가 발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언어와 발성 그리고 그거에 의한 노래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적인 문제는 이태리에서 내추럴 발성과 언어 또는 뭐 모르비도 뭐 굳이 영어로 말하면 릴렉스 힘을 좀 빼고 노래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 대학 때는 이런 말투가 아니었고요. 대학교 때는 그냥 이런 말투였어요. 그러니까 뭐 안녕하세요. 뭐 그때 이문균 선생님께서 학교로 유학 마치시고 처음 왔는데 어, 학교에 원래 먼저 계시던 교수님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라고 요번에 들어온 교수님이라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저 1학년 임시원입니다. 그랬더니 이문균 선생님 야 너 렛제로 바리톤이냐?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저 테너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테너면 말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좀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이태리 가서 13년을 살면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면서 말소리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태리에 있을 때
교수님들이 재학생들을 데리고 연수를 오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가서 이태리에 있는 학생들이 가서 통역을 하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하는 이 한국말은 또박또박 잘 들리는데 왜 한국에서 내가 데리고 온 애들 한국말을 이렇게 웅얼거리냐? 그게 이제 우리는 이태리에서 살면서 이태리 말을 더 많이 하면서 한국말을 했기 때문에 한국말이 이태리 쪽에 많이 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귀국해서 뭐 10년이 지났는데 어느 순간 좀 소리가 무거워지고 잘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한국에서 살면서 이태리 말을 잊어버리면서 한국식 발음에 의한 한국적인 발성에 의한 노래가 돼서 그랬을 수도 있다. 뭐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원인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벌써 5분이 지났네요. 자, 그 다음에 후두 구조. 후두 구조는 제가 판을 가졌어요. 이 판 너무나 많이들 보시는 판이죠. 후두 구조를 보면 제가 이렇게 저는 없어지고 요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갑상연골 안에 후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이렇게 만지면 위에 두꺼운 게 있고 그 밑에 얇은 게 또 하나 있어요. 그 사이에 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그림과 요 그림은 성대가 위에서 내려다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는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성대를 이 앞에서 잘라서 앞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면 여기 가성대가 있고요. 여기 진성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대는 가짜 성대 붙질 않고요. 진성대가 떨려서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후두 구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는 요 띠mbro를 잘 써라, 떨림을 잘 써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띠mbro 하면 도장인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 나만의 소리, 그래서 그 도장은 나만의 가지고 있는 내 소리의 도장이다 라는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띠mbro, 요거 성대의 떨림. 근데 성대는 너무 중요시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대의 떨림을 느껴보는 건 좋은데 그거를 너무 심하게 가져가다 보면 성대가 상할 수도 있어요. 즉 성대 떨림을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소리가 성대 떨림이 빨라져 가지고 생기는 건데, 이 말소리를 떨림을 조금씩 천천히 가면 제가 말을 하는데 이렇게 떨려 이렇게 토덕토덕토덕 거리는 게 느려진 거죠. 이게 빨라지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하시라 그러면 어떻게들 하시냐면 내가 이렇게 떨려 이렇게 힘을 주세요. 근데 힘이 완전 다 제거된 상태에서 떨림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아니라 저는 지금 여기 다 풀려 있어요. 지금 팔린 거 보이시지요? 이렇게 해서 소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소리의 형성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성대에 너무 집착하시면 위험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후두 구조에서 성대 떨림에서 소리가 형성이 된다 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후두 구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청각과 발성, 귀와 발성이 무슨 상관이냐,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처음 레슨을 시작하는 학생한테 몇 가지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의 귀를 믿지 말합니다. 왜 믿으면 안 되냐?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의 구조에 대해서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귀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바깥 귀, 중간 귀, 안쪽 귀, 그래서 외이, 중이, 내이, 안쪽 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이가 어디까지 있냐면요, 여기 얼굴을 보시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렇게요. 이렇게. 이게 내이입니다. 그럼 광대뼈 가까이까지도 들어가 있네요. 왜 이거를 믿으면 안 되면, 이 소리가 우리가 보통 들으면 제일 간단한 게 내 말소리를 녹음해 놓고 들으면 내 말소리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네 말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목소리가 맞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100% 나한테서 나온 소리를 들은 거고, 저는 소리가 만들어지다가 안쪽 귀에서 한 30%? 네, 30% 정도를 듣고 70% 정도 나온 얘기를 듣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소리가 다르겠죠. 100% 내 소리가 아니겠죠.
그래서 노래를 할 때 자꾸 내가 소리를 듣는다는 건 바깥으로 들으면 다행이지만 보통 안에서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자꾸 먹게 되겠죠. 근데 나한텐 멋있으나 바깥에 잘 전달이 안 되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크기만 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안에서 바깥으로는 전달이 안 되고. 그래서 내 귀를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몸의 감각, 주변에서 듣는 사람들, 특히 선생님들이 들었을 때, 아, 그 소리 좋다 했을 때 내 몸의 감각을 스스로 익히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하지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태리에서도 발성이 위로 가는 발성과 밑으로 해서 가는 발성이 있어요. 그 발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을 주장하는 선생들이라도 소리를 냈을 때 좋은 소리에는 다 오케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밑에도 잘 울리고 위에도 잘 울리고 여러 가지 밸런스가 다 맞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듣는 귀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들어서 아 그거야 라고 하는 말, 그 말은 그때 내 몸의 감각을 익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감각으로 소리를 2번, 3번 냈는데도 계속 맞다 그러면 그 감각이 맞는 거고요. 그 소리 맞아 했는데 다시 냈는데 아까랑 달라 그러면 다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가 들리는 소리를 자꾸 찾는 것보다 내 감각을 자꾸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벌써 11분이 됐네요.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더라고요. 보다가 안 보게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이 언어의 구조, 발성, 그 다음에 후두의 구조, 발성, 청각의 구조와 발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한 주에 하나씩은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편집도 잘 못하지만 양해해 주시고 더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는 쪽에 일단은 더 치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